오늘은 선사문화와 고대국가의 형성에서 선사문화, 고조선, 그중에서도 고조선의 건국과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3쪽에서 15쪽을 펴면 됩니다. 우리가 고조선을 배우기 전에 먼저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구석기와 신석기를 배웠고 이제부터 청동기를 배울 건데 구석기, 신석기와는 다른 청동기 문화의 특징이 어떤 건지에 초점을 맞춰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배경을 먼저 보면 기원전 2000년경에 만주에 청동기 문화가 전파되면서 이 청동기 문화가 한반도에도 전파되게 됩니다. 하지만 청동은 구리와 주석이라는 두 개의 금속을 합쳐서 녹여 만든 금속이었어요. 그걸 합금이라고 하는데요. 합금인 만큼 만들기가 훨씬 어렵고 단일 금속을 녹여서 만드는 것보다 어렵고 구리 하나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주석 하나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구해서 녹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료가 귀해서 훨씬 더 만들기에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동은 누구나 가질 수 없었고 지배층만 소유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지배층만 소유 가능이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 시대가 신석기 시대 때까지의 평등사회를 벗어나서 이제는 불평등사회, 즉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로 발전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배층의 칼이죠. 장신구, 제사 도구로 사용됐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용 도구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보면 채집이나 사냥보다는 농사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물론 신석기 시대 때도 농경을 시작하지만 채집이나 사냥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농업 생산력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채집이나 사냥을 함께 꼭 이뤄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 비해서 농사의 비중이 높아졌고 벼농사가 시작된 특징을 보입니다. 여기 벼가 보이죠? 그리고 이 당시는 토기를 만들었는데 신석기 시대에 유행했던 빗살무늬 토기와는 다르게 민무늬 토기를 만들게 됩니다. 민무늬 토기는 무늬가 없는 민자 무늬의 토기라고 해서 민무늬 토기라고 부르고요. 빗살무늬 토기가 밑바닥이 납작하지 않고 뾰족했던 것과는 달리 민무늬 토기는 밑바닥이 납작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농업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서 낙능 식량, 즉 잉여 생산물이 나오게 되면서 이것들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가지고 집단 간의 싸움이 전개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마을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주위에 울타리, 나무로 만든 울타리를 목책이라고 해요. 울타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도랑이라는 건 성 앞에 이렇게 물길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해자라고도 부르는데 이 도랑이나 해자는 적이 침입했을 때 시간을 끌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평등한 사회, 즉 전쟁이나 전투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목책과 도랑이 꼭 만들어지게 되는데 청동기 시대 때부터 이런 모습이 드러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계급사회, 즉 자신의 사유재산, 남는 재산을 말하는 거죠. 자기만의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재산. 그 사유재산이 발생하면서 계급이 분화되게 되고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등장하면서 그 지배자가 죽으면 지배자를 위한 고인돌이나 돌널무덤을 아주 크게 만드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예술작품도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동물, 검, 태양, 사냥 등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그려진 바위 그림이 특징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바위 그림이 저기 울산 이쪽에 가면은 바위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고인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농경문 청동기라는 건데요. 청동기로 제작된 이런 판에 여기 자세히 보면 농사를 짓고 있는 무늬가 그려져 있다고 해서 농경문 청동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반달돌칼을 의미하는데요. 반달돌칼은 이렇게 이삭을 자르는 도구로 사용됐고 청동기 시대 때 사용된 도구지만 석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말뜻은 청동으로는 생활도구를 만들지 않았지만 청동기 때 여전히 돌로 생활도구를 만들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의 출현부터 보도록 할게요. 청동기 시대 들어서 무기 사용이 증가되게 되면서 지역 간의 정복전쟁이 굉장히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와 한반도 서북부 지방에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가 등장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고조선입니다. 이런 고조선의 문화권,
세력의 범위를 보여주는 유물에는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게 비파형 동검이고요. 가운데에 나와 있는 게 탁자식 고인돌이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이 세 가지 유물이 드러나는 곳에서는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로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고조선의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또한 고조선은 중국의 발전된 철기 문화를 수용하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청동보다 훨씬 더 발전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오면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할 수 있겠죠. 철기는 청동기에 비해 원료 확보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 집 표면에 굉장히 많은 철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석 같은 걸로 운동장에서 이렇게 몇 번 쓸고 나면 거기에 철가루가 붙는 실험 같은 걸 어렸을 때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청동에 비해 원료 확보가 쉽다라는 걸 의미하고 청동에 비해 훨씬 재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재사용 도구나 장신구로만 사용된 게 아니라 농기구나 무기처럼 실생활에 연결될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이 가능했다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고조선은 이제 철기 문화를 들어오면서 독자적인 자신들만의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이 중국의 청동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청동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발전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유물에는 세형 동검, 비파형 동검은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좀 볼록한데 세형 동검은 이렇게 날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세형 동검이라고 하고 잔무늬 거울은 거울인데 겉에 잔잔한 무늬가 있는 거울을 의미합니다. 기원전 4세기경 랴오허강, 중국에 있는 강이에요. 이 랴오허강을 경계로 중국의 연나라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와 경쟁할 만큼 성장을 했고요. 하지만 연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는 좀 한반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평양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고조선의 쇠퇴와 멸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은 위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됐어요. 중국에서 고조선으로 이주해온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 기존에 있었던 준왕이라는 사람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기원전 194년의 일입니다. 이런 위만은 발달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대했고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었지만 나라 이름을 그대로 조선으로 유지를 했어요. 이 말은 위만이 원래 고조선 사람이었지만 중국에 잠시 가 있다가 들어온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거왕 때 한반도 남부에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진이라는 나라와 중국의 한나라, 예전에 우리 세계사 때 배웠을 거예요. 중국의 정말 강력한 국가였거든요. 그 한과 진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여러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발전을 하다가 한나라가 이제 욕심이 생긴 거죠. 이 고조선만 없으면 진과 바로 무역을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욕심이 생겼겠죠. 그래서 한가의 마찰이 생기면서 한이 고조선을 침략하고 정말 잘 막아냈어요. 1년 동안. 그렇지만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기원전 108년의 일이에요. 이런 고조선에는 8개의 조항이 담긴 법이 있었는데요. 이걸 팔족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조선의 법률로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됐고 지금은 3개의 조항만 전해져서 일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 3가지를 보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말은 생명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였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공물로 갚는다. 이 말은 공물로 갚는다라는 걸 통해서 농경사회라는 걸 알 수 있고 남을 다치게 하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손해거든요. 그래서 노동력을 중시해서 공물로 갚게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둑질한 사람은 노비로 삼고 노비가 존재하네요. 용서를 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돈이 있네요. 이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즉 사유재산이 있었다. 라는 걸 의미하고 노비가 존재한다라는 걸 통해서 신분제 사회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고조선의 문화권을 보여주는 바로 유물이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라는 거 잊지 말길 바라고요. 이 3가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만주와 이렇게 한반도 서북부 지방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이자 문화권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이 3가지의 유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